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이상한 달러 패권. 자, 주말 사이 하원을 통과한 이 지니어스법,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패권을 위한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저 전에 미국 정부의 기조는 약달러로 가는 거 아니었는가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드디어 이 지니어스법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함으로써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네. 자,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은 이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는 법이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어카인드 오브 암호화폐 일종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하면서 한 얘기 제1성도 달러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자이언트 스테이블을 했다. 그게 네.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얘기죠. 가상화폐 시장이 큰다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화폐인데 어떻게 달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까? 이 대목 좀 중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달러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국제 금융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가상화폐는 물론이지만은 가상화폐를 떠나서도 금융 시스템, 환율 제도 이런 데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그야말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발족한 이후로 가장 큰 현대 변화가 예고돼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앵커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달러 패권이 오는데 왜 그렇다면 트럼프의 그동안의 정책은 달러 약세인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엇박자가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트럼프의 마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앞으로도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오히려 지니어스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무역 수지 흑자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계속해서 떨어뜨릴, 그러니까 달러를 가치를 평가절하시킨다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 국가가 달러를 많이 써야 달러 패권은 곧 달러의 기축통화인데 모든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달러만을 쓸 때 달러 패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돼. 어떻게 달러를 사겠습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사야만 달러 패권이 생기는데 예.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분명히 달러 약세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지니어스법이다.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로 계속 해 가되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달러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 어떻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우리는 투자하기 위해서 사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은 100% 이상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삽니다. 그게 우리 달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되건 강세가 되건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한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군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앞으로 판매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달러를 더 많이 사가겠죠.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이게 달러나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하고 똑같은 돈이거든요. 사실상 똑같은 돈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결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상속세, 정여세 탈세하기도 기존의 달러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자국 통화 쓰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통화 쓰는 게 훨씬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점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한국에서 원화 쓰지 말라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쓰는 게 더 편리하게 될 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 한국 정부가 막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가 막으면 통상 압력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좋은 점은 다 취하겠다. 달러 약세를 통해서 국제 수지 흑자도 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안 살 수가 없도록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 통화를 평정하겠다. 이런 지금 거대한 음모가 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요. 제2의 페트로 달러라는 얘기가 경제학계 이코노미스트들이 주장을 합니다. 페트로 달러라는 게 지금까지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해온 굉장히 중대한 고리입니다. 1973년에 사우디와 미국이 맺은 비밀협정인데요. 국제 결제를 할 때 석유 사올 때 달러만 받겠다. 예. 이거를 사우디로 하여금 그런 선언을 하게 하고 대신에 사우디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이런 비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닉슨 대통령 때 키신저, 그 꾀돌이 키신저 박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이걸 왜 그 당시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나왔냐면요. 원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달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회담 협상할 때 2차 대전 이후에 다른 선진국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를 가져가겠다. 대신에 미국은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언제든지 바꿔주겠다. 금 태환이라는 조건으로, 금 준비하는 조건으로 달러에 대해서 힘을 실은 거란 말입니다. 예. 사실 경제학자 케인즈가 달러 기축통화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가져가면 세계를 아주 나쁜 방식으로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반대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가 채택되는 날 케인즈가 미국의 열차를 타고 가면서 4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 이게 케인즈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완전히 미국 지배가 됐다. 자, 그런데 1971년에 와서 미국이 당시 닉슨 대통령이 우리 이제 금 바꿔줄 수 없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베트남 전쟁 때문에 금이 모자라니까 금 퇴환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달러 기축통화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달러는 약세로 만들면서 달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당시에 국제 유가, 원유가 중요하니까 원유에 달러를 연동시킨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이 왜 한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트럼프는 달러 패권의 자이언트 스텝을 가져갔다. 이것은 자, 달러 약세인데 달러 안 쓰면 당신들 손해 볼 걸 그 마술은 스테이블 코인에 있단 말이죠. 자, 이런데도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어느 종목이 좋을까, 돈 좀 벌까,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도대체 정부는 이코노미스트는 뭘 하고 있는지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튼 우즈 체제 탄생 이후에 거의 80년 만에 최대의 변화다. 이게 지금 타스크 포스도 만들고 긴급 대책을 세워야 되는 매우 엄중한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지니어스 테마주. 자, 지금 방금 전에 지니어스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서명하자마자 가상자산 시장 흐름은 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크립토 위크에 진입하기 전과는 좀 상황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관련 대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건 뭐 원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이런 속담에 그대로 딱 들어맞은 것이니까 하루의 시세를 가지고 좌지우지 특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 다만 지니어스법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회사가 뜰 것인가 논리적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가 두 번째, 지금 컴퓨터 CG에 나온 두 번째입니다.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자, 이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경쟁을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예요. 예. 저도 스테이블 하나 만들었으면 싶어요. 예. 아니, 웃으실 문제가 아니고. 아무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 미국 법이, 지니어스 법이 내가
달러와 국채를 담보하면 그 분야, 그 한도 내에서는 누구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죠. 조건, 미국에 담보를 몇 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국채를 한 두세 개는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뜨겠죠. 그런데 발행사 경쟁이 엄청나게 심할 거라고요. 누구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예요. 예. 지금은 테드와 스클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월마트 만든다고 그러고 많은 회사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1등, 2등 하는 회사는 주가가 오르겠죠. 그게 1등이 테드, 2등이 스클인데 테드는 상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클에 몰려 있다. 그런데 스클도 다른 경쟁사가 와서 시장을 잠식해 간다면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자, 거래소로서는 코인베이스만 상장사인데 바이낸스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상장하기 전에 그 장외 시장에서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한 방법. 예. 자, 그다음에요. 가상화폐 시장도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플 자체가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RLUSD라는 예. 요건 기업체 전용인데 요거 확장해서 일반한테도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원래 국제 결제용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과 용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왜 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또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이 최근 일주일간 많이 급등하게 올랐더라고요. 올랐습니다. 예. 왜냐?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단순한 결제이지만 이더리움 안에 들어가면 블록체인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솔라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지금 테드가 이더리움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왜 관심이 모아진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나 IT센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되면 뜰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더라도 은행만 하겠다.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락이 될 수도 있고 네. 오히려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전자결제 회사들은 아주 폭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것은 오르는 수혜주도 있지만 피해주도 있으니까 이 대목도 좀 깊이 있게 챙겨볼 필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헤리티지. 자, 미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을 창립한 이 에드윈 퓨러가 주말 사이 별세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한파라도 알려져 있고요. 우리 국내 대기업 총수들, 특히 이제 김승현 한화 회장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 저분이 미국 보수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맞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사실 공화당은 거의 거들이 났습니다. 망해 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헤리티지 재단이 다시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철학적 체계 이런 것을 맞추면서 특히 레이건 대통령의 긍정적은 대부분 다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헤리티지 재단의 목표, 작은 정부, 세금 줄이자 이겁니다. 기업에게 자유를 규제 완화, 개인에게 모든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기치다. 또 국방 강화. 이 국방 강화는요.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사실 헤리티지 재단이 소련을 냉전 시대에서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레이건 대통령에게 국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소련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한 측이 헤리티지 재단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정경련이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공중분해가 됐었는데요. 그때 우리 헤리티지 재단 모델로 가겠다. 상당히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만 결국 가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정경련과 헤리티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정경련은 그냥 재벌 총수들이 돈 내가지고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퓨러라는 사람이 유펜의 MBA 출신인데요. 자기가 보수를 같이 만든다 해서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재벌 돈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한국에 지인들이 많다고요? 특별히 친하다는 관점보다도 우리나라가 저 돈을 많이 냈습니다. 아하. 그래서 퓨러는 한국에 돈 낸 이재용, 김성현 이런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준 것이죠. 그것을 친하다고 보면 그것은 좀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아무튼 그 헤리티지 재단, 미국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헤리티지 재단의 퓨러가 사망을 했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이제 또 하나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빨리 보겠습니다. 마가의 분노.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분열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가장 불거지고 핫한 이슈는 앱스타인 스캔들입니다. 제가 스캔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거의 100%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앱스타인은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앱스타인은 유명한 우월가의 금융 황제가 있었습니다. 베어 스턴트 출신이고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돈을 버는 기술이 미성년자 여성들 성추행을 주선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거대 금융 재벌한테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고객이었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문짝만하게 지금 보도하면서 또 한 번 문제가 됐는데요.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거 명단 다 공개하겠어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지지했습니다. 아까 헤리티지 재단의 5개 5대 강령 중에 미국의 전통 가치, 이게 보수란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성적으로 엄격하고 도덕적으로 엄격한 것이 미국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그 단초 하나를 굉장히 트럼프가 보냈다는 정말 음담 패설 그림, 이것을 공개했거든요. 이렇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트럼프 과연 믿을 수 있나? 명단 공개하자.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트럼프 지지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트럼프의 최대 변수가 바로 앱스타인 파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4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이 이슈는 오늘 하루 끝날 게 아니고요.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빨리 다시 한번 보시죠. 이상한 달러 100권, 지니어스 테마주, 헤리티지, 그리고 마가의 분노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